이곳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보증기관의 추가 지정 가능성을 연말까지 시장 상황 고려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제도적 준비는 차근차근 하고 있다며 아직 시장 상황을 더 살펴봐야 돼서 현재 추가 설립 가부에 대해 확답하긴 어렵다고 언급했으며 이런 가운데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분양보증 업무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 내에 들어설 신혼희망타운의 조감도가 공개됐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700여 가구를 비롯해 업무시설과 공공기여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설계 공모 결과 DA그룹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사편찬위원회,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과 함께 지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국토정보 플랫폼을 통해 동국여지도, 대동여지도 등 고지도와 충청도, 강원도 등 각 지역의 옛 생활풍습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치아입니다. 과거에 서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국토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고지도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소식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서울의 과거, 생활상은 물론이고요. 3.1운동 당시 현장 데이터까지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양한 정보를 이곳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마침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방송 함께 하시다가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전화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리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이분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과 함께 시장 상황 우선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지난주에 정부가 2020년 주거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남아있는 올해 2020년의 정부의 계획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슈 진단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지난주에는 이제 수도권에 관련된 공급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으로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주거 안정, 주거 복지에 관련된 주거 종합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내용이 이렇게 길진 않습니다. 중복된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발표되었던 2018년도 발표되었던 주거 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세부화하는 내용, 또 어떤 형태로 또 빠르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 또 진행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또 앞으로 올해 남은 몇 개월 남은 2020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0년도 주거 종합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을 보시게 되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은 계속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는 현재 공정한 주택 토지시장 질서까지 정립을 하겠다는 내용이 또 큰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에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거 환경 조성을 해서 미래형 주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시장을 모니터링해서 실제적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시켜서 아시다시피 수도권 지역에 30만 가구가 공급되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빨리 실행을 시키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물론 이제 안정적인 관리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가격이 현재 월등히 올라가서 또 가격이 폭등하는 또 이런 투기 수요 조장을 막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겠죠. 또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주택 또는 현재 임대차 신고제 도입이라든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이게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요. 임차인 보호 강화를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공공성을 강조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은 공공지원 민간주택의 관리를 조금 더 내실화 하겠다.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이 현재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또 임대조건 신고를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지, 또 임대 의무 기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겠죠.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내용은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이제 조금 오른 거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청약 관련된 부분도 체계적인 관리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하겠다. 전자계약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활성화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그냥 전자계약으로 계약서 쓴다는 얘기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전자계약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정비사업이라든가 주택조합의 공공성, 투명성 제고를 해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조합원의 비리라든가 실제 조합장이 관련된 어떤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투명성을 좀 제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뭐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기타 지나왔던 정권에서도 굉장히 힘썼던 정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용적으로 주거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공급을 할 건가, 또 주거급여를 또 얼마만큼 책정을 해서 어떤 가구에게 배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구입자금 대출 이런 것들을 저리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죠. 물론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맞추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다 조건이 되면 실제적으로 그 조건에 맞춰서 조금 더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갖는 게 아니고 일부 조건이 맞는 사람들한테만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현재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1, 2인 가구 주거 지원, 혼자 사는 사람 또는 둘이 사는 사람들의 주거 지원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주거 환경 조성이라든가 미래형 주택, 또 현재 미래형 주택 설계는 계속 또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2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진화될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그러면서 공공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2018년도, 19년도 실적을 좀 보게 되면 공공임대라든가 공공지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또 일반 저소득층, 공공분양, 뭐 착공 물량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현재 계획 잡았던 물량보다 현재 실적이 조금 더 높은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수치가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수치인지 아닌지까지는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수치로만 보더라도 계획보다도 실적이 더욱더 수치가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더욱더 빨리 진행하고 더 많은 실적을 냈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공급 계획은 105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관련된 내용이요. 또 20년, 올해 같은 경우는 21만 가구 정도가 현재 책정이 돼 있고요. 올해 말까지요. 내년에는 22만 가구, 그다음에 22만 6천 가구가 2022년도까지 현재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임기가 2022년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딱 현재 통계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 계획은 총 105만 가구 정도의 현재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실적이 좀 더 높은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을 더욱더 강화를 해서 빨리 진행시키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현재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에 4만 원,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이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휴공간이라든가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해서 3만 가구 정도, 또 기존 수도권 공급 계획을 빨리 진행시키겠다. 지금 현재 거의 신도시급 같은 경우는 4군데, 5군데 정도 되는데 그중에 남양주 왕숙지구가 가장 큽니다. 그 지역은 현재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 5곳, 중소규모 20곳, 또 소규모가 61곳 중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지구 지정이라든가 현재 착공 관련된 내용까지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그 사전 계약, 사전 청약까지도 얘기하고 있다는 내용 보시게 되면 현재 눈에 보이는 실적을 빨리 이 임기 내에 만들겠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재고량을 현재보다 더욱더 많이 늘리겠다는 얘기겠죠. 재고량을 늘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량을 더욱더 공급을 많이 확대를 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현재 기다리지 않고 또 좋은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 얘기겠죠. 2025년도까지는 주택 재고 물량을 240만 가구까지 만들어서 재고율을 10% 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의 무주택 임차 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의 거주 가능하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청년, 신혼, 고령, 일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랬을 때 청년 가구가 100만, 그다음에 신혼이 120만 가구, 고령 일반 가구가 460만 가구 정도로 현재 책정을 해서 주거급여라든가 금융지원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0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건이다. 정부 제공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또 통해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 OECD 평균보다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더 높게 책정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2022년도, 25년도까지는 현재 재고율을 1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가장 큰 문제겠죠. 부지 확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22년도 이후에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을 현재 충당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주거 지원 계획, 이거는 이제 주거 복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공공주택을 현재 얼마만큼 공급을 했는가, 준공이라든가 부지 확보 이렇게 봤을 때 공공 분양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했을 때 실제적으로 2018년도에 2019년도에 쭉 현재 수치를 보게 되면 계획된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더욱더 많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 잡히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공급된 주택 물량을 또 필요로 하는 수요와 어느 정도 주택을 현재 재테크 수단으로 또는 현재 그 정말 필요로 한 지역에 정말로 이 지역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수요에 맞추어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20년도에도 계획은 잡고 있으나 이런 부분이 현재 전체적인 어떤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엄연히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도 기금대출을 마련을 해서 어떤 정부 재원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2015년도에 주거급여와 뭐 구입자금이라든가 전월세 자금 대출이 들어가 있죠. 주거급여까지는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2015년도에는 현재 11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고요. 16년도에 10만 가구, 17년도에 12만 가구, 또 2018년도에 15만 8천 가구, 작년에는 좀 많습니다. 23만 가구 정도, 그리고 올해는 21만 가구까지도 현재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급여라든가 주거급여라든가 아니면 대출 지원 또는 현재 전세 자금 대출 지원 이런 것들까지 같이 진행하겠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전세 자금 대출 받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다루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괴리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 시장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요를 어느 정도는 관리하겠다라는 얘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인 관리를 하겠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은 지금 현재 주택 어떤 공급 정책의 모토이기 때문에 또 12.16 대책 이후 후속 입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택법 개정을 빨리 이루어지게끔 만들겠다. 물론 이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주택법이라든가 민간임대 특별법을 또 개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불법 전매 청약 제한이 5년에 현재 청약 제한이 없는 부분을 현재 10년간 제한으로 현재 묻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 특별법 같은 경우도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하고 임차인 보증금 피해를 방지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토지에 관련된 토지 가격이 월등히 상승을 하죠. 이런 부분으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수도권 지역에 30만 가구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들 총 77만 가구인데요. 거기에 들어갈 주택들 현재 해당되는 토지들은 대부분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 기간은 이미 단축이 됐죠. 2월 21일부로 해서 30일로 단축이 됐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 지역이나 확대 또는 증빙자료 제출 이런 것도 조정 대상 지역까지 다 포함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축 가산비 심사 기준 이거는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7월 29일까지만 연기하고 그 이후로는 연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7월 29일 이후에 분양되는 물건 같은 경우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을 건축비 가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심사를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주택 공급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지역에 30만 가구, 25만 가구 플러스 알파까지도 빨리 진행시키고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을 해서 보다 더 빠르게 주택 공급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책과 시장은 다르게 놉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정책만 봐서는 현재 우월하게 공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것 같지만 시장은 다르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서 투자에 한번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2020년 주거 종합 계획을 자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이에 따르면요, 꽤 많은 가구들이 이제 정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계획이 잘 진행될지는 시간을 두고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 넘어가서 상반기 막바지 늦기 전에 투자할 만한 지역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우선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박영시 소장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곳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근처에서 오늘은 상가를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상가의 가격 보시죠. 약 3억 1,600만 원에서 4억 5,6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벌써 5월도 다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또 올해도 너무 빨리 갈 것 같아서 노후 대비로 수익형 부동산, 그중에서도 상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서초구 서초동에서 바로 확인하시죠. 네, 가격 저렴하면서 교통요건 좋고요. 특히 이제 강남권에 위치해 있는 상가면서도 정말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고정적인 월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수익성도 보장되는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 교차하는 W역세권입니다. 실제적으로 전철역을 2개를 이용할 수 있고요. 전철역에서 도보로 한 1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용객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수익도 그만큼 더 증대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에는 서초와시 주변으로 했을 때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현재 나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개발과 관련된 그 어떤 그 이슈거리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는 또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청년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서초 재건축 단지가 또 그 위쪽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또 롯데라든가 삼성, 또 KT부터 해서 현대자동차까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연결된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강남대로 바로 이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GTX 신호선이 향후에 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전철 또 개통 효과도 크게 또 받아볼 수 있는 조건이고요. 또 우측은 대치동과 연결된 재건축과 또 현재 학원가라든가 강남과 서초를 연결하는 강남대로 바로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은 강남역, 신분당선, 양재역, 앞으로는 GTX 신호선까지 연결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대로의 그 주변에는 당연히 업무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또 그 주변에 재건축 단지가 우성과 신동아, 무지개가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는 실제적으로 강남대로 주변에 유일한 아파트 대단지죠. 그 대단지가 현재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롯데타운이라도 삼성, 또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직장인 구성인들이 워낙 좋아서 강남대로에는 직장인들이 흘러 넘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무 시설이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중에 그 지역에는 중소기업, 대기업에서 포진해서 관련된 기업체까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이 주변 상산 활동이 가능한 인구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요. 강남역과 연결된 또 상업시설 밀집 지역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 주변에는 또 외부 유입된 인구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인구들이 구성이 자체가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편의시설 같은 경우 백화점 시설부터 종합병원부터 교통시설, 광역교통, 버스망까지 여러 가지 연결 노선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권에서 거주하신 분들도 굉장히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는 양재역 중심으로 했을 때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양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이기 때문에 붉은색 라인 안에 들어가 있겠네요. 1차 개발 구역이고요. 지금 현재 관광호텔이라든가 주변에 신축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 업무지구로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건들, 지금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얘기고요. 서초구청 같은 경우도 용도 지역도 변경을 통해서 이 주변에 실제적으로 구청 외에 복합단지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한 직장 인구들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래쪽 양재시에는 현재 100만 평 정도 규모의 현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들어가 있는 R&D 연구원 단지죠. 연구원 단지와 일반 중소기업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실제로 고소득 직장인부터 일반 직장인까지 또는 거기 유통시설과 판매시설까지 같이 들어온다. 당연히 생산 또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큰 지역이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연결된 지역들 특히 이제 가까운 인근 지역이 자극을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TX 신호선은 실제적으로 의정부에서 군포 금정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물론 현재 의정부에서 현재 더욱더 위로 이제 파주 라인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 봤을 때는 현재 군포부터 밑으로 현재 안성이라든가 이 라인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삼성에서 양재까지 한 정거장밖에 안 되는 양재역에 현재 GTX 신호선이 이제 확정됐기 때문에 또 개통 효과도 같이 보실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격도 정말 저렴하죠. 상가, 점포, 사무실 아무나 다 쓸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임대가 이미 맞춰진 물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3억 1,600만 원부터 4억 5,600만 원까지 거의 지방 가격밖에 안 되는 정말 저렴한 가격이고요. 임대 금액 3천만 원, 월 150에서 18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에 이미 월세가 들어오고 있는 점포도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투자 금액이 6,600에서 1억 600만 원 정도 정말로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고소득이 보장되는 물건이다 보시고요. 강남대로 어떤 직장인군과 그 주변의 상권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또 양지역세권 개발 사업 때문에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주변에 연결된 연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도 굉장히 좋습니다. 수익률 높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환승역과 초역세권 이런 것들 따라서 앞으로도 환매가 할 수 있는 환매 조건이 굉장히 용이한 초저가의 상가였습니다. 네, 월세를 꼬박꼬박 받아볼 수 있는 상가로 서초구 서초동에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시 소장님과 두 번째로 떠나볼 곳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 언주역 근처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집중해 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요.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거미줄처럼 촘촘한 교통망을 자랑하는 강남구 안에서도 우리가 9호선 근처에서 주택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논현동 쪽의 주택 바로 만나볼까요? 네, 이 또한 가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재 신축, 강남 서초 지역의 신축 투룸, 전용 면적 12평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신축, 현재 신규 분양가가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은 투룸이면서도 서비스 면적까지 있는 화장실을 2개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현재 원룸 가격밖에 안 되는 정말로 저가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히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7호선이 학동역이고요. 이제 9호선이 언주역, 2호선이 역삼역이겠죠. 세로 축으로 봤을 때는 신분당선 연장선, 강남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 인구 구성 좋고요. 강남역부터 현재 신사역까지 일단 1차적으로 개통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철역이 현재 가로, 세로 축으로 했을 때 환승역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용객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이용객에 따라서 그 주변에 이제 상업시설들도 굉장히 확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다 잡혀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요. 또 국제로 복합지구 개발에 관련된 사업 때문에라도 그 주변에 수혜지다. 같은 전철 노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을 지나가는 관통하는 지역이다. 여러 가지 개발 또 현재 나비 효과까지도 현재 받아보실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주변에는 반포 IC까지 또 포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전철역 현장에서 차량으로 반포 IC까지도 한 3, 4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재 IC가 또 이제 많은 변화가 생기고 또 지하화 사업이 되면서 주거 상업지로 개발이 되게 되면 초고가의 아파트 단지와 그 주변의 주거 상업 시설들 같이 연결된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보다 많이 개선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신분당 연장선이라든가 또 현재 놓여져 있는 전철역만 보더라도 현재 6개 정도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철역에서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언주역에서 강남역까지 거리가 실제적으로 1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실제적으로 언주역에서 신논역까지는 거의 10분이면 도달하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도보로 가능한 물건이다. 거기에 또 현재 신분당선 연장선이 생기게 되면 신논현역과 논현역은 이제 환승역이 생기겠죠. 당연히 전철역은 8개 정도가 포진한다 보셔야 되고요. 건너편에 또 의료 특구가 있죠. 강남 차병원 관련된 현재 의료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료 혜택까지 같이 걸어서도 그냥 받아볼 수 있는 조건입니다. 삼성동 복합개발지구도 전철역에서 2정거장밖에 안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참고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주변의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강남과 서초와 연결된 지점이다 보니까 강남권역에 있는 현재 백화점부터 면세점까지 또 지하상권까지 그리고 서초권역에 있는 현재 고속버스 터미널부터 현재 호텔 또는 현재 백화점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종합병원까지도 같이 또 걸어서 말씀드린 대로 차병원까지는 도보로 도달하는 거리입니다.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 서초를 연결하는 연결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 개선이 되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안 잡힐 수가 없는 지역이죠. 당연히 업무와 상업시설도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상업시설과 현재 관련된 용적률 이것들도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라든가 종상향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당연히 그 노란색 부분의 주거지역에 관련된 시설들 당연히 토지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고요.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서 당연히 더욱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강남 서초권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시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거래가도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여건들을 충분히 만들어주고요. 또 언주역 주변으로 용도 병행까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참고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차병원과 연결된 의학 여성연구소 같은 경우도 실제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관련된 시설들이 더욱더 확충되고 있습니다. 관광호텔들, 해외에서 들어오는 의료 관광, 의료 혜택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해외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관광호텔들도 굉장히 많이 신축이 되고 있고요. 또 의료시설들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의료 관련 업체들이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의료 관련 업체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무 공간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상업시설들 외에 실제적으로 사무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국제로 복합지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면적의 강남 지역에서 가장 큰 면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천 정비권역부터 해서 한강 정비권역까지 다 들어가고요. 송파권역부터 해서 마이스 산업단지 중심이 되는 무역센터와 현대자동차까지 또 지하구간 개발을 통해서 영동도로 통합 개발을 하고 지하구간 개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상과 지하가 현재
토탈로 개발되는 복합 개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당연히 현재 랜드마크화 될 수밖에 없고요. 호텔과 현재 판매, 전시 또는 현재 아트홀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타 판매 시설과 기타 관련 다른 업무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직장인들이 그만큼 더욱더 풍부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상 구간 같은 경우 5개 공역으로 만들어서 현재 마이산업 거점인 현재 무역센터와 국제 업무 거점인 현대자동차가 중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영동대로를 통해서 영도로 통합개발을 통하고 또 스포츠라든가 전통문화체험까지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범위가 굉장히 확대가 됐고요. 지하구간 개발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하 6층까지 개발을 해서 이 용객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상권을 이용하는 인구들이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영동대로 통합개발을 현재 모토로 해서 지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원룸 가격, 실제적으로 큰 원룸 가격 정도밖에 안 되는 강남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고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임대 예상가는 3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7천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도 가능하죠. 3천만 원 보증금에 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 대출 권한 금액이 워낙 작긴 하지만 1억 6천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 받으신다면 2억 3천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고요. 또 언주역에서 3분 초역세권 평지 입지입니다. 초역세권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고바위가 없는 평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과 서초권역의 대형 상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임차 수요가 흘러넘치는 지역이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여유 공간이 있는 서비스 면적까지 있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희소 가치가 높은 신축 건물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용 면적이 서비스 면적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20평에 가깝습니다. 화장실 2개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죠. 말씀드린 대로 투자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강남 서초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 입지 여건 상당히 우수한 그런 주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가격 경쟁력을 강조해 주셨으니까 주변의 시세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언주역 근처의 투룸 다세 주택으로 소개받아봤고요. 궁금증이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특히나 가성비 유리한 강남 지역 부동산 소개해 주신 소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4월 9일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3월 신규 지급액 기준 코픽스가 1.26%로 전월 대비 0.1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0.7로 전월 대비 18.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만 4개월째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택사업 추진상 어려움과 위험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할 거예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호재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사님과 두 지역으로 가볼 거잖아요. 오늘 저희 가볼 지역은 어떤 특색이 있을까요? 예, 제가 지금 최근에 그
시청자분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인기 지역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중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로 이어지는 그 지역이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 그 지역에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입성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양재역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를 매물 하나 준비해 봤고요. 그다음에 3도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영등포구의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강남 지역과 함께 서울 3도심, 영등포구 오늘 각각 가볼 텐데 강남 지역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이네요. 3호선과 신분당선 함께 지나는 양재역 역세권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가격 보시죠. 약 8억 5천만 원에서 8억 8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강남 서초 우리가 원해도 들어가기가 정말 힘들죠. 이게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아파트를 준비해 주셨는데 일단 유리한 이곳의 입지부터 좀 확인해 주실까요? 예, 일단 서초구 양재동을 입지는 다음과 같아요. 일단 양재동 안에 경부고속도로가 있다 보니까 그 경부고속도로의 출발점이 양재 서초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속터미널이나 남부터미널 이 두 개의 터미널이 생겼고요. 그로 인해서 이 인프라가 형성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됐죠. 그다음에 유독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녹지 환경이 유독 잘 돼 있어요. 양재동을 끼고 양재천이 흐르고 그다음에 이제 말죽거리 공원이나 양재 시민의 숲 등이 있어갖고 녹지 환경이 다른 어떤 곳보다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마트 특히나 대형 농협 하나로마트나 이마트나 코스트코 등의 대형마트들이 전부 다 이 양재동 안에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강남 세브란스 병원도 대형 병원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굉장히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점을 예를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치동, 도곡동, 학원가가 또 옆에 있다 보니까 자녀들 교육을 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강남역 상권, 특히나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대규모 업무단지가 연결되는 강남역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집주 근접의 특성이 아주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양재동은 바로 서초구와 강남구, 특히 강남역 사이로 이제 지하철망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강남과 서초구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최초 신도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구획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가로 세로가 아주 일정한 규모로 아주 딱딱딱 도로망이 잘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 교통망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하철도 재밌게도 2호선이나 7호선, 그다음에 9호선이 아주 가지런하게 옆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로는 3호선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남과 분당을 연결하는 분당선과 그다음에 또 신분당선이 또 추가로 있어갖고 전체 총 6개의 지하철 노선이 잘 갖춰져서 서울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굉장히 편리하게 접근이 아주 용이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고속도로도 경부고속도로, 올림픽도로,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그다음에 이제 분당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등, 그다음에 또 용인까지도 개통이 되었죠. 그래서 도시고속도로도 굉장히 잘 갖춰진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아주 교통의 핵심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도심으로 꼽히는 강남권이죠. 그런데 이 빌딩 숲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좀 답답하잖아요. 강남권 안에서도 녹지가 풍부한 지역이 이곳 서초구 양재동이라고 하니까 아파트에서 좀 거주하기에도 참 만족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권이면은요, 대표적인 개발 호재들을 여기에서도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에 대표적 수혜지가 있듯이 양재동도 수혜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일자리 창출인데요. 그 중에서도 양재 RNCD 특구로 인해서 이 지역 일자리가 또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양재 RNC, 그러니까 연구개발 단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특히나 4차 산업시대의 핵심 기술인 AI, 인공지능에 관한 기술의 전초 기지를 만들고자 이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갖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다음에 같이 이제 있던 시민들이 같이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의 경제가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초 기지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면 앞으로도 이 지역을 통해서 굉장히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되고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예를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초구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인데 강남역에
용적률, 개발 제한에 걸려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대규모 단지로 이게 변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서초구와 서울시가 협의를 통해서 이 지역의 용적률을 상승시켜 갖고 이 지역의 또 하나의 대규모 업무 단지가 들어서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삼성타운과 롯데타운 대규모 업무 단지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는 또 코오롱 부지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서초구 일대의 또 하나의 대규모 업무타운 오피스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호재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GTX-C 노선인데요. 그 GTX-C 노선의 구간은 양주 덕정에서 안양 금정까지 연결되는 그 선을 얘기합니다. 특히 이 전철 광역철도가 개통이 되고 나면 기존의 그 교통망보다 대략 한 30분 정도를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지금 현재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그 3호선이 있고요. 그 신분당선이 있는데 GTX-C 노선까지 이렇게 같이 한번 교차를 하게 되면 더블 역세권에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또 한번 이 지역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고요. 더군다나 또 국제용산 업무단지 지구와 또 연결될 수 있는 신분당선의 지금 연장이 1단계가 2022년까지 지금 그 개통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완성돼 갖고 다시 2단계의 그 개발을 통해서 그 강남과 용산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이 지역 일대가 더욱더 확장되고 좋아지는 효과를 그 경험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부고속도로 그 개발 계획입니다. 이 경부고속도로는 그 서초구 특히 양재동의 딱 가운데에 딱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동안의 혜택은 뭐 그 고속도로가 출발하는 지점이다 보니까 이쪽의 인프라를 통해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소음이나 그다음에 이제 먼지 그다음에 이제 그 매연 같은 게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그다음에 또 이제 이거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또 상습 정체 구간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을 그 개발하는 게 큰 개발의 핵심인데 바로 그 도로망은 지하로 내리고요. 그 윗부분은 지상화, 공원화 시키면서 이 서초구 즉 양재동 일대가 다시 한번 공원화되고 이 주변과 주변 사이가 연결이 되면서 이 지역의 부동산이 다시 한번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호재도 정말 실망시키지 않네요. 최첨단 기술이죠. AI 인공지능의 개발의 중심이 되는 기지가 바로 이곳에 설립이 된다고 하고요. GTX 호재에다가 뭐 신분당선 연장 소식까지 호재들 정말 여러 가지였습니다. 사실 이 지역이 좋은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결국 문제는 돈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건데 방 3개짜리 아파트 여기 가격 어떻게 돼요? 예, 시세는 8억 5천에서 8억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세 지금 시세는 6억 5천만 원에 지금 전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금액은 2억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금액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월세로 이게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 그 임대 보증금은 1억 5천에서 월세 한 150만 원 정도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출을 안고 이 집을 투자를 하시게 될 때는 실제 필요한 금액은 약 4억이 좀 모자르는 3억 8천에서 3억 9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초구 양재동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 가격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시에 비해서 또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져오신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좀 정리해 주세요. 예, 특히 서울이 지금 대규모 개발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화, 특히나 뭐 3도심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그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그 인근 그 지역도 덩달아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 강남, 서초, 송파, 이 서초구 양재동 일대의 집을 아파트,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를 들어갈 경우에 굉장히 좀 대출이 좀 막히다 보니까 특히 9억 이상 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 9억 미만이 있는 집들이 지금 굉장히 또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 흐름에 맞춰 봤을 때 지금 다세대 주택 또한 그 인기 지역의 다세대 주택 투자도 굉장히 좀 금액이 높아져 갖고 뭐 1억에서 1억 5천 정도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근데 다세대보다는 좀 역세권의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시세 폭이 좀 더 안정적이고요. 또 하방 경직 잘 내려가지 않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매물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는데 특히나 뭐 금액이 뭐 5억 이상 필요한 게 아니라 2억에서 2억 한 3, 4천 정도 그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 양재동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권이지만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선배를 오셨다고 합니다. 자, 저희는 서초구 양재동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 소개해 드렸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로 전화 주셔서 강남권의 아파트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우재 이사님과 두 번째로 떠나볼 곳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인데요. 5호선 영등포 시장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3억 4,500만 원에서 3억 6,7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아까 소개 때 서울 3도심 중에서도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살짝 언급해 주셨어요. 영등포구 안에서 저희가 오늘 가볼 영등포동 7가는 입지가 어떻게 될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 여의도 영등포의 행정구역상 여의도 동이에요, 동. 근데 여기 여의도 동은 특별히 대규모 업무단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동 바로 인접한 곳이 영등포 1가에서 7가까지 있는데 이 1가에서 7가가 워낙 가까이 대규모 업무단지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인기가 있었고 지금도 인기가 있고요. 앞으로도 인기가 있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계속적으로 이제 신규 공급이 이루어지고요. 풍부한 임차수가 많다는 점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특히나 그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증가폭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영등포동과 신길 1동 지역의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증가폭이 전체 상승률의 약 85%를 차지한다는 점 예를 들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목동 신시가지와 여의도 대규모 업무단지의 딱 가운데 있는 영등포구이기 때문에 대규모 대형 마트라든가 병원 등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1호선과 2호선, 그다음에 9호선 이렇게 다양한 노선들이 있고 특히나 서울의 주요 업무 단지를 연결하는 5호선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교통망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영등포역이나 당산역 일대의 버스 교통망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리한 교통망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업무 단지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이 또 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철 5호선을 활용하시면 마곡에서 이제 공도, 그다음에 광화문 종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이 한 번에 연결되고 이때 걸리는 시간은 대략 20분에서 25분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강남까지 연결하는 9호선, 그다음에 이제 1호선이나 기타 교통을 활용해서 용산까지도 연결할 수 있어 갖고 이 지역 일대가 그 업무 단지로 접근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도 인기가 있었고 지금도 인기가 있고요. 앞으로도 인기가 있을 지역이라는 게 영등포동 7가가 여의도도 바로 가깝죠. 그리고 신길동도 가깝기 때문에 1, 2인 가구의 수요를 그대로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영등포동 하면은 개발 호재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낙후된 이미지에서 어떻게 좀 좋게 개선이 될까요? 예, 이게 낙후된 이미지를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듣는 게 이제 그 뉴타운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신길 뉴타운과 영등포 뉴타운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낙후된 이미지 때문에 선뜻 이게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 분양했을 때도 미분양이 났던 그 사례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24평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4억에서 5억 정도 미분양 났던 시세가 그 시선 그 인식이 전환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주변에 도로망이 정비되고 건물이 다 올라가고 그 주변에 시설이 좋아진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점점 오게 되는데요.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 대략 한 5년 정도 걸렸었는데요. 이때 이제 시세의 상승폭은 대략 한 100%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일대 24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넘어간다고 지금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지역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점, 당연히 이제 그 뉴타운뿐만 아니라 가로정비 구역이라든가 아니면 그밖에 기타 산업 개발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등포를 연결하는 도로망은 특히나 서부간선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인선을 연결하는 제물포길이 있는데 이 지역이 너무나도 지금 그 상습 정체 구간이다 보니까 이 지역을 아주 동일하게 지하화 도로는 밑으로 내리고 그 위는 지상 공원화 시키면서 이 일대의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 동시에 이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안양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안양천 옆에 유후부지 쓰지 않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유독 다른 그 도로 개발 공사에 비해서 유독 속도가 좀 빠른 편이죠. 그래서 이 지역이 좀 개발되고 나면 확실히 상습 정체 구간이 많이 해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영등포 제물포길 또한 그 서부간선도로와 같은 효과로 인해서 이 일대가 교통망이 더욱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도로망 개발 계획이었고요. 그다음 현재 진행 중인 거고요. 그다음에 신안산선 개통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여의도 특히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연결하는 기존 노선은 1시간 반에서 그 정도 걸리는데 대략 1시간 정도를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히 영등포를 제가 많이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의 도로망을 개선하는 동시에 철도망도 또 그 소요 시간을 굉장히 압축해서 효과적으로 이게 이동이 가능하게끔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동산 가치 개발 효과가 클 거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철도망 계획에는 GTX 비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림선, 특히나 뭐 은평구의 그 세전역부터 시작해서 서울대까지 연결하는 뭐 명지대, 그다음에 이제 신촌에 있는 대학과 연대, 이대, 서강대를 연결하고요. 마지막 서울대까지 연결하는 이 신림선 경전철이 또 개통이 된다면 이 지역 일대는 더욱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의도 이제 옆에 있는 영등포 7가입니다. 바로 이 여의도 옆에는 이제 국제금융센터가 있고 LG 쌍둥이 빌딩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파크원이 이제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파크원은 총 4가지 건물이 있는데 뭐 호텔 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백화점,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 부지가 2개가 있는데 오피스는 NH투자증권이 이미 매입을 해갖고 이제 전체 임대를 하든 아니면 다른 회사에 임대를 하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백화점이 올해 이제 입점할 계획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페어멘트 호텔도 이제 입점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고용 창출 효과를 통해서 이 지역 경제적으로 개발 효과가 더 커지는 점 큰 호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시청자분들도 변화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지역을 주목을 하셔야죠. 이미 뭐 100%가 오르는 시세를 경험한 지역이라는 거, 이게 바로 이 지역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그럼 투룸으로 만나본다면 어느 정도의 여윳돈이 있으면 투자할 수 있을까요? 대략 한 2천에서 3천 정도는 되는데요. 현재 시세는 3억 4,500에서 3억 6,700만 원에 해당되고 있고요. 전세를 놓을 경우에는 3억 2,500에서 3억 4,700, 그래서 한 2천에서 3천 정도 가지고 계시다면 이 건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월세 같은 경우에는 월세 시세는 2천에서 3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가 110에서 120만 원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대출을 안고 진행하실 때에는 1억 4천에서 1억 8천만 원이 있다면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실투자 금액 전세를 활용했을 때 2천만 원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을 해보시고요. 영등포동이지만 또 저희가 여의도가 정말 가깝다는 거, 이게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세요? 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낙후된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선뜻 투자를 하기 쉽지 않은데 단적인 예로만 2, 3년 전에 전세가 2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세 이제 계약을 이제 갱신하는 경우에는 투자를 잘했다라고 하시는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때 그분들도 이제 비교적 소액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갖고 계속적으로 시세 상승을 지금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요.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 3도심 내에서도 아직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투자하는 금액도 가장 3도심에서 가장 적은 금액이 적용 금액으로도 이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로 짚을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대표적인 저평가 지역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투자하기에 좀 부담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것만은 주의하라 한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역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현장 임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내가 이제 임대인의 입장에서 직접 뭐 교통망을 확인하는 거죠. 지하철에서 이 건물까지 한번 직접 걸어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버스망이나 지하철 노선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어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주변에 이와 비슷한 건물이 어떤 건물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 직접 임장 활동을 하시면서 특히나 전문가와 활동을 하신다면 좀 더 수월하게 이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에서 투룸까지 만나봤고요. 김우재 이사님과 상담 원하신 분들은 02-3263-2668번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리한 정보 제공해 주신 김우재 이사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김우재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만나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C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상담은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자세하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많은 연락 주시고요. 더욱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